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 10월에 나왔던 HBR 아티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대학원 학생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가 21세기의 가장 핫한 직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아티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뭘까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지금 또 유명한 회사가 됐죠. 링크드인이라는 회사에 2006년 당시에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당시에 이제 초창기니까 초창기인데도 한 800만 명의 이제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정보. 이제 링크드인이 이렇게 이력서를 공유한다고나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맺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단순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만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근데 이렇게 모아만 놓으면 뭐해? 뭔가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같은 800만 명이라도 그 사이의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추천도 해주고 하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뭐 관계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가설을 만들고 뭐 검증도 해보고 뭐 그거를 서비스로 내놓기도 하면서 뭔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쭉 가치를 끌어올리는,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되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라는 말까지 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를 뭔가 이제 보이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를 의미가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널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고 패턴,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패턴을 가지고 때로는 설명도 하고 뭐 예측도 하고 뭔가 제안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멋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다.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다. 그럼 스토리텔링이잖아요. 텔링.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말로도, 때로는 뭔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의미까지 찾아내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뭔가 이거 찾아낸다는 측면에서는 뭐 데이터 해커라고 불릴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애널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탑 레벨의 매니지먼트에 뭔가 조언도 해줘야 돼. 회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혹은 당신 회사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까지 해줘야 되는 만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없었냐? 있었겠죠. 근데 기존에는 지금에 비하면 그냥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예전의 데이터들은 뭔가 좀 구조적이었다. 구조적이었다는 게 이제 뭐냐면 딱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정리된 데이터들만 있었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에서 전 국민의 뭔가 어떤 기본 내용들을 조사를 했다. 그럼 나이 하면 나이에 대한 게 쫙 나오고, 뭐 키, 몸무게,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정리가 잘 돼서 보고서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평균. 뭐 지역별 평균하고 싶어? 뭐 굉장히 이제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이거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보면 진정한 이제 분석, 진정 분석.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붙이냐 그러면,
구조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어 보이는 그냥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을 한다. 그럼 하고 싶은 말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그거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랬잖아.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하는 게 뭐예요? 예.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요. 가설이라는 게 뭐예요? 뭐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뭐 이런 가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고 싶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댓글을 분석을 한다면 뭐 크크크크크 흐흐흐흐 뭐 이런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 것이다. 뭐 10대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크크크크 많이 쓰면 10대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약에 썼다면 모두 10대는 아닐 테니까 뭐 크크크크 많이 하는 거에 뭐 80% 이상은 10대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웠다면 그거를 검증해내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설이라는 그런 거죠. 내가 증명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많은 데이터들 내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면, 규칙을 찾아내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관계를 찾아내고 규칙을 찾아내야만 하니까 그 관계나 규칙들은 일단은 가설이야. 이렇지 않을까? 하고 검증이 되면 규칙이 되고 뭐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내야 돼요. 아유, 어려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가설을 세우려면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때로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회사니까, 회사가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면 회사의 뭐 매출이 안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익이 높아질 것이나 낮아질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근데 저런 가설을 세우려면 뭔가 비즈니스 그 경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세울 것이고 고객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 사람 마음에 대해서 뭐 인지심리학이라든가 뭔가 행동경제학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알아야 가설을 세우겠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거기다가 분석을 하려면 뭐 수학도 알아야 되고 뭐 통계도 알아야 되고 뭐 확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이제 컴퓨터로 분석을 하니까 컴퓨터 과학도 알아야 되고, 이야. 거기다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해야 되는 거죠. 분석 툴을 다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딱 지금까지 모아진 그런 게 아니잖아. 데이터가 계속 생기잖아. 계속 생기는 거를 수집하고, 아무튼 뭐 수집을 하든 뭐 관리를 하려면 프로그램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아티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뭐 분석한다고 해서 뭐 R을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뭐 주류 프로그램 뭐 가령 여기서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거, 그러니까 자바 같은 거, 뭐 C 같은 거, C++ 같은 걸 잘한다는 거는 그걸 잘하면 다른 것도 금방 하거든요. 특화된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배우면.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주류가 되는 프로그램 언어를 좀 알면,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데이터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 잘. 근데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섹시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이런 것들. 전체 비즈니스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저 회사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통계나 뭐 확률이나 이런 것만 공부를 한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거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된다. 와, 할 거 많죠. 프로그램도 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알려면 고생은 좀 되겠지만 이런 걸 하고 또 논문도 좀 써보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놓으면 연봉이 매우 마구마구 올라갈 것이다. 거기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근데 스토리텔링은 뭐예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 그 어려운 거 공부했다고 해서 어려운 분석을 했다고 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일상 용어로 고객한테든 탑 매니저먼트한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저자가 데이븐 포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분석 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데이터 과학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썼다는 거는 탑 레벨의 어떤 매니지먼트들이 최고 경영자들이 보는 그런 잡지라는 가정하에 아주 데이터 과학자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단순히 조언만 하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직접 뭔가 만들어내고 주도하기를 원한다. 실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 회사의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줘요. 좋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가 아니라 뭔가 주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선 회사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개편돼야 됩니다. 라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자유를 줘야 된다. 그들한테. 해서 실험도 많이 해보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막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된다. 좋은 말이죠. 권한도 줘야 되겠죠. 자유와 권한. 그게 그거는 아무튼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멋진 말이 뭐냐면 그러려면 저런 것들이 실제 되려면 실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고객을 부딪히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자들과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본사에 앉아서 관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면 현장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고 그 담당 책임자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을 모르면요 분석만 하면 그거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면 뭐 통계 툴만 돌리면 뭐예요? 그 해석을 못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뭔가 주도할 수 있고 뭐 스스로 뭔가 연구를 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책임자들이 인터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아주 훌륭하겠죠. 근데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아티클들을 통해서 야 CEO 분들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과가 나. 이런 환경 좀 조성해줘. 이런 걸 편들어줘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에 그 뭐 퀀트라고 할까요? 막 수치 막 분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그냥 줄여서 퀀트라고 하는데 아마 뭐 계량 전문가, 퀀터티티브,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마진콜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어떤 분석가가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선배의 도움으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을 합니다.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어떤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이거 정크본드라고 하네. 뭐 이거 망할 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막. 그거를 회사 CEO한테 설명을 하는데 CEO가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앞에 보고서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뭐 증권회사 CEO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 전공이 뭐야? 했더니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예요? 로켓 사이언티스트야? 뭐 로켓 만드는 뭐 그런 뭐 천체 물리학과 뭐 그런 거야?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뭐 그 로켓 사이언티스트나 뭐 사이언스나 이거나 다 숫자 다루는 거고 여기 돈 더 준다 그래서 왔는데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비상사태로서 막 회장님도 부르고 막 새벽에 막 회장님이 막 헬기 타고 오고 막 그러는데 회장님 앞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을 잘합니다. 막 음악에 빗대어서. 그래서 아무튼 초고속 승진을 한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옆에서 보면 맨날 뭐 뚝딱뚝딱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분석한다고 뭐 뚝딱 하는데 뭐하냐 쟤네. 하지만 때로는 저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위기에서 회사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러니까 소중히 다뤄라. 그렇게 비유로서 니는 몰라도 돼. 윗분들 몰라도 돼.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다루고 인재 확보하세요. 뭐 이런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아티클이 마무리 지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핫해진다는 거죠. 8년 전이었지만 뭐 8년 만에 금방 저런 인재들이 막 키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준비 잘해서 훌륭한 인정받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